예,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변동성이 계속 심해질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조건 20% 빠지는 시점에 들어갈 거다. 오늘 장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그날이 왔죠, 오늘. 오늘 1차 매수 자리가 왔던 거예요? 예, 고점에서 오늘 그 20%가 빠진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점치시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팔아먹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반등이 세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 보면 어떻게 팔아먹는지 제가 28일 날 그 EM이나 싱가포르나 그 블랙록에서 지금 작업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 약간 소설 같은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팔아먹는지 한번 오늘 같이 고민 좀 해보고, 네. 제가 이게 양매수 해보면서 11월 3일 날 느낌이 딱 와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오늘 꼭지 들어왔다. 다 현금화 시켜라.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11월 3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 코스피가 4,200포인트 갔던 날이잖아요. 예, 네. 근데 파생 시장에서 상방이 7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급등시켰는데 이게 이제 만길인데, 그럼 원래 이게 만길에 이 지수 17포인트라면 못해도 30배에서 50배는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 상단거 그 600대 이상을 누르더래. 이게 매도가 준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찝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에서 벌써 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꼭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서 4,060과 3,884 이 파생으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맥점인데 이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하자. 근데 오늘 3,860 딱 찍고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28일부터 설계가 들어간 것 같아요. 10월 28일.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 갖고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외국인이 1조 7천억 때리고 선물이 1조 6천억 때리고 SK하이닉스가 이게 50만 닉스 붕괴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도 ETF로 거의 9천억 때리는데 이게 수상하다. 그리고 비차익으로 1조 5천억. 이때부터 한번 카운팅을 보세요. 비차익이 1조 5천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연속적으로 때려요. 하루도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10월 28일 날 그 1조 7천억 중에 SK하이닉스가 거의 1조 3천억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500억이에요. 이렇게 때려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거 때리는데 합성이라면 이것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SK하이닉스 1조 2천억 매도 뒤에 선물 매수가 합성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게 청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가 땡기면서 선물 매수, 이게 선물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뭐 한 1억 한 계약당 1억 4천만 원 든다면 대충 0.7이나 0.8 정도 내 돈 들어가니까 레버리지가 13, 14배예요. 그러면 인덱스 요거 1% 올 때 여기는 뭐 레버리지 13%, 13배 막 급등하는 거니까 이런 극대화에서 이렇게 땡긴 게 60만 원 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놓고 또 청산시켜 팔아먹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와 추세 전환이다 난리치지만 자기네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한 17만 원에서 25만 모았던 이 에너지를 지금 거의 50에서 60만 원에 털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SK하이닉스만 얼마 파신지 알아요?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를 팔았나요?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님. 예. 지난 월요일에 62만 원까지 갔었고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다고요. 8조를 팔았습니다. 8조를.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에 받은 거예요. 개인하고 기관. 근데 기관 받은 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포트에 없는 애들. 또 아니면 우리도 또 그쪽을 그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박살난 펀드가 있거든요. 퀀트 펀드. 공매도 친 애들.
그 르네상스 펀드라고 해갖고 막 그 유명한 펀드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한 달 완전히 청산시켜버리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슈커버링 에너지가 나온 거고 그게 미국의 그 M7을 급등시킨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아하고 몇 가지에 집중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복수열전에 또 마이크 버리가 들어와 갖고 또 공매도 때리고 뭐 이런 싸움이 거기 또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치 보세요. 요게 제가 9월 26일부터만 체크한 게 이게 9월 26일 맥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월 26일, 10월 10일, 10월 28일. 요게 맥점에 큰 변화가 주는 건데 여기 누계가 요게 보면 외국 8조입니다. 그리고 요 날이 외국인이 1조 3천억 때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파란 색깔 나옵니까? 그리고 11월 4일 날 그렇게 1조 6천억, 1조 2천억을 때립니다. 이걸 누가 받았냐? 개인이 하고요. 금융투자가 오늘은 저점 찍고 돌린 건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돌렸어요. 네. 근데 외국인은 거기서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때렸다 올랐다 때렸다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패턴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표님, 오늘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뭐 5%, 6%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급락을 모두 다 만회하고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려놨던데 이게 SK하이닉스는 그만큼 강한 거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거를 팔아먹는 수법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62만 원에서 상단보다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좋다고 그러면 외국인은 저렇게 8조 9조를 팔아먹겠어요. 아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낮은 가격에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자 이런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내년도 금년 말이나 연초에 보자고요. 저는 지금 환율 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번에 이 에이펙 해갖고 환율이 1,440원에서 20원 갖고 굉장히 좋다 했는데 다시 1,440, 50원 올라간 게 나는 갖다 얘기해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나가는 달러가 누구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리스크가 이제 변동성이 큰 것 같고 매도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지금 이거는 펀드 매니저를 팔아먹는 수법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 시각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갖다 해서 이거 쪽났어 나빠 미래가 불편하면 어떻게 팔려요. 그러니까 리포트 좋게 쓰고 미래 전망이 장밋빛이고 뭐 이게 60만 원 아니 100만 원 더 떠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잔치 분위기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1조 단위를 팔 수가 있죠. 만약에 장이 파장돼 봐요. 만주, 2만주 팔기도 뻑뻑할 거라고 거래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가장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갖고 조성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파동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오늘 사신 분은 내일 그냥 바로 엎어버리십시오. 그럼 또 오늘 저점이나 그걸 깨는 저점이 또 나올 때 또 사시고 그러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오히려 7에서 15는 순식간에 여러 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3%, 5% 변동에 SK하이닉스는 거의 2~3배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제 하에 대응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우리가 결론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이제 진짜 거기도 선수들끼리 붙은 것 같아요. 숏 세력과 롱 세력이. 그게 저는 12월 11일 날 결판 날 것 같거든요. 만기일이야? 옵션 만기일?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가 인하하나 아니면 동결이냐가 우리 시간으로 12월 12일 날 새벽 3시에 결정될 테니까 네. 마이크 머리가 이기냐 그 반대편이 이기냐 결론은 그때 날 것 같아요. 이 싸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수와 선수들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팔란티어를 170불 깨려고 하는 에너지와 한 220, 230으로 올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외가격 옵션에서 콜옵션, 풋옵션 붙은 거고.
그럼 이 싸움이 그러면 이거는 죽자 사자 그 동조 세력들 규합하기 바쁠 거거든요. 자기 갖고 힘드니까 언론 플레이도 할 거고 아주 동조 세력들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AI 거품론이 또 등장하면서 뭐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11월 달과 12월 달 그러니까 마디가 있어요. 이벤트가. 우리는 13일이 만기 11월 옵션 만기를 하나 그리고 24일을 또 하나 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11일. 근데 우리나라 금통위는 저는 동결에 배팅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하면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이번에 우리 한국은행이 인하할까? 이건 좀 까우뚱이고요. 지금 우리 장이 뭔가 유동성이 가려면 인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100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100포인트 거의 장중에는 230 밑바닥에서 100포인트 이상 돌리고 이런 게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거 3% 5% 변동 갖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전에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EM 지수 그러니까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ETF죠. EM 지수나 EWY 지수 동향을 보면서 변동성에 대비해보자라는 전략을 수립해 주신 바 있는데 지금 장도 이런 지수를 보면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로 팔아먹고 싶으면 SK하이닉스 매도, EM ETF 매도면 이거는 매도 압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숨어서 그러니까 갖다 삼성전자는 그 EM을 팔지만 그 개별 종목을 사는 수도 있고 요게 롱숏을 하면 중화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중화시키고 어떤 건 동시에 떼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매니저 외에는 모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게 지나보면 확인이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요새 이제 가장 걱정인 게 비차익이 계속 매도입니다. 이게 비차익이 연속적 매도라 이게 여기 한번 이 수치를 내가 갖고 왔나 비차익 매도가 지금 저는 아까 28일 날 1조 5천억 요 날 제가 체크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3,400억, 5,200억, 5,700억, 8,600억 오늘 1조 1천억. 이거는 합성시키지 않고 매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로 때렸냐 합계 이게 비차익 규모 갖고 대충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선물과 합성된 건지 네이키드 매도인지는. 그런데 갖다 얘기해서 비차익이 한 조 단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합성된 것도 있겠지만 네이키드보다는 요런 걸 여기서 좀 유추 해석을 좀 해요. 그래갖고 어제 오늘 때린 거 SK하이닉스는 이거는 약간 네이키드 성격이 좀 심하더라고요. 대신 금융투자가 좀 샀고요.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학습됐잖아요. 내가 떨어지면 산다.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들이 언제다 하면 떨어지면 사는 게 잘 맞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짱돌 맞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공포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800이 아니라 갑자기 미국이 부러지고 우리는 3,500도 공격당할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9만 전자 공격당하고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가 붕괴돼서 40만 닉스를 볼 때 그때는 이제 공포로 다가고 기술적 분석이 다 무너졌다고 그럴 거고 인덱스로 10% 이상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떠들 거고 연말임에도 그런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대표님 대세적인 상승장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예. 근데 맞아 보세요. 맞아 보는 거랑 이게 실제하고 맞아 보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는 요번 3, 4일 날 먹은 건 다 현금화 시켜. 그리고 이재장은 갖다 해서 갑자기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는 것만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치기.
저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그런 매매만 집중할 겁니다. 변동성이 다반사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하나는 소외됐던 쪽,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나 새로운 에너지의 새로운 주도주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거고, 이런 거는 그 타짜 세력들에서는 안 떠나는 세력. 그리고 지금 일부 제가 시장 조사하면 여행 가려고 그러거든요. 다. 작년 연말에 제가 잘린 세력들의 가다에서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지나서 수학을 걷어놓고 가다에서 12월 달, 1월 달에 뭐 누구는 어디 간다 이렇게 서로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차익 실현 에너지가 일부 좀 ETF에 엮여 있거나 그동안 움직인 것들 중에서 작년 연말부터 약간 우량주에서 200에서 300% 올라간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차익 실현을 형성화시켜서 이게 시장에 현실화될 때는 여러분들 갑자기 이유 없이 어떤 것들이 20, 30% 빠지는 것들이 막 생길 겁니다. ETF가 안 받아주면. 그럼 그런 것들은 차익 실현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시장의 사례들이 이제는 다반사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커졌다. 이제는 초보자 시장은 아니고 추세 전략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 전략은 내년도 1월 말 정도에 아니면 연준이가 금리 인하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나 하시죠. 다시 추세 전환은. 지금은 수확을 걷어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리고 꼬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매트릭스예요. 마이크 버리가 왜 팔란테를 집중해서 때렸나 이해가 가요. 이게 1년 기준으로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대충 지금 나면 1년이면 작년 12월 달. 기억나? 12월 달은 국장 팔아갖고 미국장 가야 된다. 지금 수준이냐. 그래 놨는데 미국 이게 수익률이 제일 큰 게 팔란테가 2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매도 치는 건 요거 타겟팅을 삼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엔비디아 49%, 이게 보시면 1년 기준으로 상승률입니다. 이게 뭐 40%, 테슬라 77%, 이것도 어디냐인데 우리나라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거. 삼성전자만 70%, SK하이닉스는 200%.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인데 하나오션 340, 두산 에너빌리티 340. 이렇게 대표되는 주도주들이 200, 300이 허다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ETF 속해서 그동안 조방원이 됐던 다 이런 주도주들이 1년 장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을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을. 진짜 체감 지수가 확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가갖고 이제 그럼 코스닥 올려야 됩니다 할 때 그러면 뭐 올리겠어요? 1등이 알테오젠 시가 올리려면. 그래서 요새 최근에 요거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근데 아직도 펄해요. 1년 기준으로는. 네. 단기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10월부터 70%나 더블 올랐습니다. 그런데 1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펄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배고프다. 이제는 2차 전지 주장하는 사이클이 있고 여기서 이제 ESS 포장해갖고 막 이쪽을 모으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매도자의 시각을 딱 보면 11월, 12월은 만만한 장이 이제 이런 변동을 한번 봤잖아요. 이게 한 번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3번 남았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게 그 옵션 매매에서 제가 이 느낌을 딱 항상 파생 시장에서 양매수와 에너지 갖고 제가 판단하는데 네. 요번에 똑같은 기점을 한번 보시죠. 이게 선물이 하루에 36, 7% 빠진 게 2024년 8월 5일 날 있었습니다. 작년 8월. 5일, 예. 네. 뭐 엔켈 청산한다 그래갖고 그때 장중에 300포인트 빠지고 이때 위치가 삼성전자가 7만 전지면 고점에서 10% 빠졌어 하루에. SK하이닉스가 10% 빼갖고 이렇게 선물 36포인트 빠지는데 옆에 수치 한번 보시죠. 이게 40개이라 6만 프로에서 10만 프로. 그런데 오늘 36% 뺐는데 36포인트. 예, 6포인트 뺐는데 네.
1000%밖에 안 나와요. 10배. 36% 뺐는데요. 10배. 그래서 이거 보고 그리고 맨 끝에 이게 이제 마지막 532.5가 그 마지막 그 행사 가격 요거예요. 너무 비싸요. 근데 10배밖에 안 나왔어요, 하루에. 양쪽 다 죽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갔고 오늘 뺐다 올리는 걸 이 수치 갖고 제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겠구나라는 거예요. 예, 이제 방향 안정해요. 그러니까 뺐다 올렸다 하면서 미국 시장을 바로메타 잡아갖고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래서 미국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만 보시죠. 여기가 이제 숏과 롱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대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23,000을 딱 기준으로요. 22,000, 그러니까 1000포인트씩 한번 올리고 빼보시죠. 23,000원에서 22,000 공격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연동해서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170불을 깨면 숏이 이긴 걸로 보겠고요. 220 가면 롱이 이긴 걸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비교해 보겠고요. 테슬라도 470불 돌파해서 500불 하면 롱이 이긴 것 같고 요번에 470 찍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410을 깨고 내려가면 숏이 이기겠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대표되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변동성을 기준으로 우리 블랙록은 그거에 따라서 기계만 돌릴 거다. 이런 알고리즘 매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3,860포인트까지 급락할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근데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와서 간신히 4,000포인트를 지지했잖아요.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외국인은 계속 때렸고 그걸 금융투자하고 개인이 방어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 SK하이닉스는 금융투자. 그런데 조선이나 원전은 에너지가 작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고점 15만원에서 12만원 딱 20%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딱 보고 30%만 사자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요게 7% 10% 오면 바로 때려버릴래요. 고점 돌파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떨어진 거에 반 정도만 나와도 하루 반치기나 3일치기로는 그냥 때려버릴래요. 그럼 또 한번 오늘 저점 쌍바닥인지 깨든지 뭐 이런 파도 나올 때 또 들어가고 요런 트레이딩 매매만 그 대표되는 주도주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는 이제 바이오 코스닥에서 새롭게 뭐가 움직일까? 이거는 또 수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리고 요새는 그냥 외롭게 안 합니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해요. 그러니까 ETF에 그래서 제가 타이거 게임 그 ETF에 관련된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선택해 드린 것도 ETF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ETF 차이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장을 주도했던 SK 삼성전자의 그 비율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ETF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ETF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있는 ETF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덱스 AI 핵심 반도체 장비 ETF 요번에 수익률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비중이 적거나 없어서 그건 없어요. 네. 그 1등이 이오테크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장비주니까. 근데 장비주는 요번에 그 9월 26일 급등하는데 인덱스가 20% 이상 가는데 인덱스보다 못해요. 16%.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더 있냐 없냐 삼성전자가 그 차이가 요게 이제 ETF의 숨어 변동성 전략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네. 코덱스 AI 반도체는 26%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기점은 멀리 안 잡았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간단히 해서 공포를 만들었던 10월 13일 기준으로 9만 전자 50만 닉스 요때 요게 이제 요때에 보세요. 26% 갔는데 요 차이가 SK하이닉스가 27% 요거 AI 반도체하고 요거예요.
이건 장비주네. 아, 제가 안 갖고 왔네. 요거 갖고 설명하죠. 네. AI 반도체가 아니라 요거는 그냥 반도체입니다. 네. 27%하고 20%고 AI는 28%하고 삼성전자가 24%예요. 4%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26%짜리하고 22%짜리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때 딱 삼성전자는 인덱스만큼 갔어요. 20%. 그런데 삼성은 SK하이닉스는 2배 갔어요. 50%. 그 차이가 아까 얘기한 합성시키고 땡기고 흔들고 해서 그러면서 팔아먹으면서 8조 팔아먹으면서 이 스킬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 외에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 경험하시면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해요? 눈에 콩깍지죠. 얘 제일 빠른 게 SK하이닉스야. 그러면 계속 학습 수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받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계속. 그 2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내가 받아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앞서서 환율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사히 잘 끝나고 나서 1,420원대로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1,450원대로 오늘 터치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환율이 증시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출처가 불분명해요. 아직까지. 우리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누가 나가느냐가 이제 출처가 요번에 10월 달에 그 반도체 이런 게 해서 확 들어오고 뭐 이게 대충 저는 정상적으로 하면 1,400원을 깨야 이게 전 추세 랠리를 전 주장하겠습니다. 근데 1,400원을 깨지 않고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갖다 해서 1,440원에서 1,420원 이거 좋아. 그러다 지금 이렇게 50원을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10원 단위당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이게 1,450원을 치고 나가면 이게 온 뉴스가 그것만 탑을 잡을 겁니다. 그 또 반대돼 갖고 또 공포 마케팅하는 또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나라 망한다고까지도 심지어는 얘기하면서 1,500 간다고 떠들 거고 이게 제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제어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 만들어 놨던 이 뭐 4천, 5천 가는 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정책당국, 금융당국에서는 개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럼 뭐가 나갈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갖다 얘기해서 우리 서학 투자자도 돈 팔아갖고 미국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교통정리해갖고 차익 실현해서 나가고 이게 들어오는 거 수출 기업이 대규모 조단위 요새 조단위 수주 발표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현대건설도 뭐 1조 단위 수주했다, 누구도 수주했다. 그래서 수주해갖고 만약에 계약금 잡으면 이게 선물한 거래해갖고 뭐 해서 미리 땡겨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됩니다. 10원 단위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10원 단위가 100을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10원 단위가. 1,450원 막아내서 1,420원을 가야지 1,450원, 60원, 70원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건 오늘 3,800이 아니라 3,50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스켓을 구성하려면 1, 2, 3, 4, 5가 뭐예요? 삼성, SK하이닉스, 엔솔 3반은 거래 정지했으니까 다행이고 그런 것들을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석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는 수급으로 봐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목이 가까운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는 시장이 아니라 수급을 먼저 체크하고 환율 체크하고 바스켓이 어떻게 구성되고 숨어서 때리는지 비차익 네이키드로 때리는지 합성해서 그나마 합성해서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청산할 때 뭔가 다시 땡겼다가 팔아먹고 하는 변동성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이키드로만 때려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 그거를 부분을 좀 변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비차익 거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들어와야 돼요. 네. 예. 근데 계속 비차익이 5천억 에서 조 단위로 나가는 거 이게 제일 또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연말 장세를 앞두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전략,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지금까지 금년 장사에서 수익 난 거는 다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변동성이 끝내줄 테니까 하이닉스가 됐던 타켓을 딱 대장주를 한두 개 정해라. 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같은 공포를 만들어요. 그때 사라. 오히려 그때 사라. 그리고 밑꼬리 달고 올릴 때 장기 추세로 가지 말고 하루 반이나 3일 정도로 때리고 다른 것도 선택하자. 이게 요거 선택한 다음에 요거 위에서 칠 때 또 딴 거 갖고 순환시킬 거라고 분명히 체크되니까 그럴 때 갖다 해서 조선의 대장주는 하나 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갖고 하고 원전은 두산 에너비타 한전기술. 제가 한전기술이 11만 원이면 무조건 때려라. 암만 호재 나와도. 그럼 이제 9만 원대 살 기회가 또 주거든요. 근데 9만 원에서 더 올랐을지 팔자도 보고 갈지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누어서 사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잘못하면 7자도 보게 생겼거든요. 9만 5천 원, 7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트레이딩 그러면 잘 7만 5천에 샀어요. 9만에 팔아보세요. 그 수익률이 짭짤하다고요. 그런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대장주들 그다음에 뭐 조방원이 됐던 소부장이 됐던 그동안 시장을 주력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 로직을 하나 만드시죠.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7%를 지지하면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7%를 붕괴하면 21%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인가요? 네, 고점 대비.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5천 원을 지지 못하면 9만 원 초입해서 배팅하겠습니다. 이거 안 오면 안 할래요. SK 하이닉스는 7%가 58만 5천 원입니다. 이거 붕괴하면 오늘 53만 원 여기를 구경시키더라고요. 15%. 15%하고 21% 사이에서 나눠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대반등 주면 7에서 10%만 나와도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비티입니다. 7%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 깼는데 오늘 8만 15%까지 뺐어요. 그러면 이게 22%가 7만 5천 원 7천 원. 여기 오면 땡큐 하겠습니다. 사갖고 9자만 봐도 때려버리겠습니다. 요런 스킬을 이용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냐?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맞추셔야 돼요. 이거를 비율로도 맞추셔야 되고 다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갖고 현금을 갖고 다 쓰지 마시고 반만 써갖고 트레이딩을 해보면 내가 잘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빼는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나머지 총알 갖고 평단 조절해서 빠져나오시는 이런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이게 지금 20%대에서 항상 수익이 나야 되는데 20%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이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생각보다 폭락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한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르는 시나리오가 막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나머지 총알 갖고 대응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요번 장은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은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생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 가상 시나리오로 그 중요한 그 행사 가격이 있어요. 그 570짜리, 550짜리, 500 이거를 해서 이게 환산 지수가 얼마냐. 530이 건드리면 이거는 오늘 저점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600, 700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산 지수를 체크해서 갖고 4,100까지 되려면 이거는 580, 590이 터닝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나 그 행사가 만기일 가까우면서 그 행사 가격이 휴지가 되나 결제가 되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시가상위 종목들을 로직을 만들어 갖고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제가 그래서 7, 21% 잣대로 돌리겠습니다. 그 급등세를 줬었던 조선과 원전, 소부장도 같은 투자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이펙 끝난 다음에 새로운 끌개가 없어요. 마을 잔치가 핵잠수함이었다면 이게 필리조선소에서는 그거 못 집니다.
그 법이 바뀌어갖고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의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말로만 한대지 그 후속 조치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는 저것밖에 없어요. 카나다가 잠수함 60조 니네가 가져가. 근데 그게 발주해서 이제 계획 잡고 하는 게 내년도 1, 4분기예요. 11월, 12월에는 요번에 왔다 가셨고 그 절차가 있잖아요. 계약건이 우리가 또 입찰 서류서 넣고 뭐하고 내년 1월, 2월이에요. 그럼 그 최종 결정은 잘못하면 내년 3, 4월이에요. 그럼 이게 공백 기간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H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급락하는 재료 노출 날이 꼭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15만 원 고점 60 몇만 원 딱 찍은 게 핵잠수함 줬다 환호했다 잘 됐다 그날이 꼭지예요. 그러니까 세론으로 작동해.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다른 거보다. 네. 원전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버티는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재밌는 게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아요, 또. 우리가 제일 좋게 막 생각하는데 그걸 외국인은 제일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기존의 주도주들은 종목을 추려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쪽에 있는 똘똘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소부장 이렇게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래서 대응을 해볼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코스닥 선정하면 대부분들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갖다 해서 코스피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안을 선택할 땐 코스닥밖에 없다는 얘기고 정부도 이제 코스닥 양성 펀드 만들고 그래서 이쪽 그러면 좋아 여기서 새로운 뭔가 찾으면 뭔가 되겠지 해서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가 1등부터 그거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가 1등부터 4등이 다 50이 최고가예요. 지금 위치 가만 보시죠. 제가 알테오젠 에코프 체감적으로는 오른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52주 최고가예요. 그 착각이세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10월 13일 기준으로는 소부장 저리 가라요. 서울에 SK하이닉스 저리 가라요.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이게 70%에서 100% 올랐어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깐부 회동치고 그동안 징글징글했던 게 깐부 치킨 이후로 이 로봇주에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에서 2월 달에 로봇주 갖고 위치 파악하면서 그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월 10 제가 기억하는 18일인데 42만 원이에요. 그게 23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그 고점을 준 네. 거고 그때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원이에요. 그게 2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금년 연초 대비 어마무시하게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이 알테오젠 이제 시가상이 1등이에요. 근데 최근에 10월 달 이것도 13일이에요. 딱 42만 원짜리가 지금 50원 직전 고점 딱 와 있고 이게 에코프로 BM이 11만 원이 18만 원. 지금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지만 이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입니다. 이게 많이 안 올랐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다들 섰다고요. 1등부터 4등. 그럼 지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올릴 수 있으려면 밑에 단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에서 뭐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을 주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짱돌들을 맞아요. JY 펜터 올랐다가 10만 원에서 완전히 짱돌. 이게 선수들 이게 그러니까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디프리 파동. 그리고 로보티즈는 지금 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 종목 이렇게 딱 선별화 시키려고 그러면 소외주밖에 없어요. 소외주. 근데 이게 지수단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수단에서 자꾸 한 게 타이거 게임 ETF의 NC소프트 찾아드린 겁니다.
N소프트 20만 원짜리, 100만 원. 그나마 타이거 톱10 ETF가 있고 그게 1등이니까 그거 인덱스에서 게임하려면 이거라도 낫다 해갖고, 그리고 요새 그 NC소프트가 소프트 이름 빼갖고 NC로 상호 변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NC 스트롱을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지금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NC의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엔비디아가 왜 오늘날에 우리나라 PC방 얘기하고 국뽕 그 뉴스, 내가 오늘에 있는 거는 우리 한국의 PC방 같이 이 PC방이에요. 거기에 주력이 리니지 NC고요. 이 NC, 그리고 요 타임 맞춰서 NC 소프트가 신규 제품 2개를 딱 내놨어요. 네. 요 제품 내놓는 타이밍도 적절했고,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 에코프로 BM이니 포스코 피체마느니 NC 하겠다라는 게 이것도 보이지 않게 딱 타이밍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자산운용사나 선수들이 그냥 개별 종목 안 합니다. 이렇게 ETF에 같이 엮여서 포함되어 있는 거를 선정하니까 이 코스닥의 ETF에 주력하는 코덱스나 타이거에 많이 상장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1등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52주 최저가 있어야 돼요. 최고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 빌려다가 대차 매매하거나 빌려가고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또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흐름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 소외주 중에서는 상승 탄력이 있는 게 있겠지만 코스피보다 지수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 쪽이? 예, 이게 제가 시장을 이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인맥 통해 갖고 펀드 매니저들 이렇게 해서 자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 잘 안 가요.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지금 7대3으로 내년에 하겠다 그래요. 지금 7은 아까 얘기한 것 같고 오늘 금년 신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행 계획들 잡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12월 달에 1월까지. 이게 꼭 그 외국 그거 배운 거 같이 요번에 성과를 일단 작년도의 고통을 지금은 수확을 거뒀다고요. 그러니까 금년 아까 얘기한 금년 어떤 비즈니스는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부대로 해갖고 한 2, 3월 달에 그때쯤 되면 이제 연준 금리 결정 나올 거고 뭐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타이밍이 우리는 지방선거, 미국은 중간선거 타이밍 딱 좋으니까 6개월 전에서 그때 뭔가 새로운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게 제가 조사한 큰 에너지에서는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하는 거는 아직 털지 못했거나 아니면 작은데 그런 데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서 1월 달 이루어지는 에너지는 그냥 뒤풀이 파동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급락했던 거 주력 종목들 다시 대신 20% 빠졌을 때 지적 고점은 한 20 몇 프로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에너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만 와도 20% 빠졌으면 10%, 30% 빠졌으면 10에서 15%. 요런 에너지로 갖고 돌리는 그런 게임이 11월, 12월 장의 주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환율을 계속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금리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또 채권을 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또 걱정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요. 네. 이 가상화폐가. 이쪽도 전에 모든 자산이 에브리띵 올랐다가 요새는 에브리띵 숏인가 봐요. 금 빠지지, 비트코인 빠지지. 이 비트코인 빠지는 속도 이게 또 엮인 데가 또 많아요. 대표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또 코인 시장, 금까지 이렇게 다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저는 거기도 큰 선 고래들이 팔아먹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 파는 겁니까? 일부는 주식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것 같고요. 난 코인 시장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올래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는 레버리지에 걸린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가 그런데 요번에 그 변동성의 그 선수들의 변동성 이런 거에 아웃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거기도 도제 시스템 같이 끼리끼리거든요. 거기에서 중심 에너지들이 일단 붕괴된 것 같아요. 선수들 집단이. 그러면 구심력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나마 톰리라는 분이 그쪽에서 비트코인 해갖고 이더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자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매도를 한 걸까요? 아니요, 물린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갖고 뭔가 정치적으로 딱 해갖고 갈 때 가줄 쫙 해갖고 돈이 쫙 들어와서 뭔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승부건 자리에서 그 지지선을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왔거나 다음 단계로 후퇴 전략할 때는 이게 그 인터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도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냥 뭔가 구심력을 잃은 것 같은 딱 그럼 느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은 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겁니까? 금도 네. 보면 저는 금에 대한 저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까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또 보면 안전자산보다는 약간 유동성 자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금을 주로 했던 인도, 중국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지기보다는 파는 쪽으로 좀 간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좀 다른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금도 저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4,000달러 기준으로 위로 뭐 5% 아래로 5%에 왔다 갔다만 하지. 근데 여기도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푸틴 만나서 또 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붙단다든지 네. 뭐 그리고 지금 또 왜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크로 변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셧다운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중심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도 이게 믿지도 못하겠고요. 지금 뭐 이게 그 가라로 엎어진 건지 뭐 왜곡된 건지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서적으로 오히려 파월 의장의 그 입이 더 내년도 6월 달에 그만두시지만 12월 11일 날 어떤 화두로 얘기할 건지 데이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타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나는 롱이다 숏이다 하고 대판 붙은 것도 정답이 없으니까 이때다 하고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고요. 한쪽이 이길 때까지. 네. 네. 그래서 그 결판 날 때에 예를 들어서 숏이 이겼어요. 그럼 그때 적극적으로 사시면 타임 귀신 같을 겁니다. 그게 팔란티아 170불이에요. 바로메타가. 이번에 그쪽 공격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는 판단, 테슬라 410불, 네. 팔란티어 170불. 요게 이제 하단이 그거 붕괴하면 상단 갖다 얘기해서 한 개 청산 들어가요. 쇼커버링 반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로봇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로봇주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로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강조하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를 최근 기준으로 잡지 말고요. 내가 사 있는 로봇이 1월 2일 날 얼마였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120일 평균의 이격은 얼마인가. 이것만 보시고 그 위치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로봇주는 저는 다 의료용 로봇 외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 로봇. 네. 그 외에는 지금 뭐 다들 고공행진이라. 근데 실적은 뒷받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다 끌어다가 다 분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쪽 계통에서는 저 스마트폰 부품 쪽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았고 남은 쪽에 빈집된 것들 들어가서 순환만 노리지 그동안 주력이었던 로봇은 대장주들은 너무너무들 급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깐부치킨의 동맹이 로봇주를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현대오토에바 급등 때 팔아라, 글로비스 팔아라. 그거
오히려 현대차 그리고 정의선에서 거버넌스 때문에 오히려 급락할 거다. 현대건설도 7만 5천 원대 6만 5천 원을 깰 거다 하는데 6만 5천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저는 내년 3월에서 6월 달에 상장 일정 구경시킬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로봇줄 건들지 않습니다. 로봇줄 안 건드려요. 네. 저는 현대건설하고 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님 지분 관련주를 건드리지 로봇주 에너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었는데 미국 시장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영화 빅숏 실화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숏을 쳤다. 이게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앞서서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롱과 숏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이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는 저는 이게 팔란티어가 그 전체 자산의 그 60%를 승부 걸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승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평균 단가를 대충 추적해 보니까 180불이에요. 그러니까 200불 갈 때 크게 손해 봤다가 지금 거의 본전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207불에서 지금 딱 180불 2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어요. 요거 5일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5일 싸움. 5일 동안에 5일 동안에 거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네. 5일 카운팅 하시죠. 그래서 170불 파란 선으로 깨어 내려가면 저는 160, 170불에 이건 무조건 사겠습니다. 여기서 숏 청산하고 수익을 거둘 것 같고요. 요게 200불 넘어가면 오히려 숏 커버링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 주가는 더 가겠죠. 더 가는 네. 그런 상황. 요런 상황을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거는 5일에서 10일 안에 싸움판이 벌써 결정될 거다. 그러면 타이밍이 12월 10일 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 확정 전에. 그래서 11월 달에 저는 이 싸움은 결정될 것 같고 전 세계 시장의 바로미터가 우리는 원달러, 미국은 팔란티어. 전 요거 축 갖고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분석 안 해요. 네. 그냥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순응할랍니다. 그거 따라갈래요. 그냥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에 대한 질문이 앞서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급등시 매도한 투자자들 다시 재매수할 시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네. 그거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률 갖고 한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 10월 달에서 30% 올렸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80% 올렸어요. 그러면 많이 오른 거 많이 빠지고 적게 올린 거 적게 빠집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30만 원만 깨면 들어가도 되는데 직전 고점이 33만 원이거든요. 그럼 10% 뛰기. 28만 원, 29만 원 매수, 31만 원, 33만 원 매도. 그 돌파는 내년 1월에 보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에서 얘는 20% 빠지면 들어가랍니다. 네. 그리고 AC 포스코 ETF는 내년도에 아시죠. 이게 평균이 이렇게 하면 별로 먹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거 이 게임 ETF가 한 20, 30% 수익 나고 포스코 ETF 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퇴직연금 연말 연초는 저는 타이거 ETF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장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뭔가 추세 모든 그런 것들 반만 믿으시고 네. 시장을 따르시죠, 그냥. 지금 순식간에 이틀 만에 거의 20일 에너지를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이런 변동성이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이거 추세에서 와 이렇게 새롭게 가는 에너지보다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 SK하이닉스 외국인은 8조를 파는가 시장 물어보고 환율은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이 바닥 선수들은 롱이니 숏이니 기술주 갖고 왜 저렇게들 논쟁을 하는가 이게 싸움판이 결론 낼 때까지는 3개월 정도 흐르면 트레이딩만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끌고 오신 분들은 선수들이 지금 챙겨갖고 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흉내를 내시죠. 그 선수들 흉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